내각 책임제로 들어서게 되니까 이때 이 혁명의 정부가 이 장면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던 막 그냥 반공 체제 속에서 막 그냥 막 찍어 누르고 막 조봉아 막 사형 그다음 막 경향신문 폐가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쩌면 혁명에 의해서 장면 정부 들어선 거 아닙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민주주의 마구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구마구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거 특수한 상황인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지금 우리 그런 상황 아니야. 그러다 북한 초동 어떡할 건데? 전쟁할 거야? 이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으로 들어섰던 그 혁명정부, 장면정부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 정변, 이 정치군인들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이 정치군인이 등장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합의를 본 내용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합의를 본 내용을 자기들이 뭔데?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이 있어요. 그 주권자 국민들이 결정을 한 내용이에요. 장면내각을 출범시켰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이 뭔데 그걸 뒤집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왜 정치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뒤집냐고요. 왜냐면 이런 선례가 보이면 또 뒤에 이거 따라한다니까요. 군인들은 나라 지켜야지. 나라 지켜야지 왜 자꾸 정치 쪽으로 오냐고요. 이 모습들을 보이면 또 따라한다고요. 실제로 따라하죠. 분명히 박정희 그 소장이 그 자기 옷을 벗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나와 같은 이런 군인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웃기는 거야. 자기가 선례를 보였으면 또 나온다니까요. 결국 나중에 또 누가 나와? 전두환 정치군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봤거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건 이 정치군인이 등장을 하면서 5.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국가재건 최고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법적인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군인들이 여러분들 당시로 보면 초엘리트이긴 해요. 당시 어떤 그 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미군이 있잖아요. 미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선진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 엘리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 속에서는 정말 구국의 결단, 나라를 좀 더 좀 이렇게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갖고 지금 이렇게 온 거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룰을 깬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자, 이러면서 이 장면 정부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정합니다. 내각 책임제 양원제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한테 안 맞아. 다시 대통령제. 그래서 다시 5차 개헌. 왜 4차 개헌 어디 있냐고요? 4차 개헌은 뭐냐면 장면 내각이 한 번 더 개헌을 해요. 근데 그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 개헌이 아니고요. 3.15 부정선거 사범들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 그래서 그거는 개헌입니다. 그거는 패스하고요. 5차 개헌을 이제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 직선. 왜냐면 대통령 이제 박정희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어쨌건 지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어. 오히려 군사정부로 지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 뭘까? 가난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어쨌건 정적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정말 거지 같은 나라, 너무 가난했거든. 이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든 잘 살게 해줘야 명분을 얻을 거 아니에요. 명분을.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발전입니다. 여기에 올인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경제발전 뭐가 있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니까. 너무 가난한, 완전 정말 정말 너무 가난하다니까. 돈이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일본과 수교하는 방법 플러스 베트남 파병.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 일본과의 수교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민지에 대한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는 사과 따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돈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민족적 정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지금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들하고 다시 손잡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요. 근데 박정희 정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경제 발전이 중요하니까. 결국 일본의 사과 없이 수교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6.3 시위. 엄청났죠. 4.19 혁명이 뒤에 이어가지고 또 6.3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6.3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막 계엄령 떨어지고 막 위수령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도요. 엄청난 시위였습니다. 엄청난 시위. 결국은 강행을 했고 한일 수교를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 돈을 받아와서 그걸로 이 경제를 토대를 경제 발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이제 베트남 파병까지 하고요. 자,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2번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대한 그 평가를 국민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5.16 군사정변으로 뭐 정책 명분은 좀 없었지만 어쨌건 간에 정말 이 가난했던 나라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오케이. 박정희 정부, 오케이, 난 인정. 그 2번 됐어요. 2번이나 된 거야. 저는 이 정도면 성과를 인정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마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물러났으면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얘기했잖아.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룰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약속을 깨요. 한 번만 더 하겠대. 한 번만 더 하겠대. 이게 이제 또 6차 개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헌사가 대부분 보면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법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 길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헌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미국 헌법 보면 이상해. 거기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500표 499표 나왔으면 500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안 그래. 거기는 무슨 뭐 한 주가 그냥 통째로 표를 막 가져가. 실제적으로 500표에 499인데도 불구하고 499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해요. 트럼프가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 지금. 뭐 이상해. 근데 미국인들도 이거 이상하다고 봐요. 이거 헌법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그냥 가요. 헌법은 그런 거예요. 한 번 지켜진 그 큰 최상위의 그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기도 바쁘죠. 지금 9번이나 바꾼다 이제. 대부분이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안 할게요. 라고 삼성전자를 한 거야. 오케이. 어차피 경제 성장이 있으니까 박정희 정부 인정할게. 그래서 한 번 더 시켜줬어요. 오케이. 약속을 안 지켰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지켜준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가 이제는 아예 저 약속들 자체를 무시합니다. 다시 개헌을 해요. 7차 개헌. 이게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라는 거예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뭐냐면 대통령 종신제.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 이승만 정부 때 4.4.5입 개헌, 2차 개헌. 그 4.4.5입 개헌이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게 4.4.5입 개헌이에요. 근데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이게 유신헌법이야. 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거의 제왕적 통치 질서.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7차 개헌 요거 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야. 아니 이제까지 북한은 우리 적이었고 북괴였고 무찌르자 공산당 그들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 그런데 갑자기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 발표가 돼요. 우리가 통일될 수 있대. 뭐야 이게? 거의 충격이었지. 그리고 10월 달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고 있어야 된다.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북한의 적화 통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10월 유신이야.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임기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종신제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요. 이거 거의 박수부대야. 찬성 거의 100%. 그러니까 결국 이 6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년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박수! 그럼 또 대통령. 죽어되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줍니다. 와우! 입법, 사법, 행정, 3권 불린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 이게 말이 추천이지 임명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아. 3분의 1을, 국회의원을. 이거는 거의 이거는 내가 볼 때 조선 왕보다 더 힘이 센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대통령에 몰아줘 버린 거예요. 비상식적인 헌법이죠.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이에요. 여기에 반발해? 그럼 아예 헌법을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 와, 셉니다.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7차 개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끝이 안 좋아요. 이게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역사를 무시할까? 역사를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요,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모여져 가지고 그들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좀 고통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야.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집권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79년도에 YH 무역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가발 공장이에요. YH 무역회사가 가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야당 당사에 들어가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야당 당사에 공권력이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노동을 끌고 내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러자 그 야당은 이거 당시 김영삼 총재가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았고 도대체 미국은 뭐 하고 있냐, 유엔은 뭐 하고 있냐, 이런 독재자를 이게 왜 국제사회가 이거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엄청나게 얘기해. 그러자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야, 이게 그래도 야당 당수인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자 다시 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독재다. 라고 하면서 부산 마산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마항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차지철, 이 두 세력이 부딪혀요. 차지철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결국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에게 총을 쏘는 12.16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끝이 이런 끝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거야. 이게 바로 1979년 11월 사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무너졌으면 이제 민주화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정치군이 등장하네. 이걸 우리는 신군부라 그래. 신군부.
누구야?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12 사태.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또 한 번의 정치 군인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